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짚을 내용은요. 어제 셀트럼 홈페이지에 갑자기 공지사항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제 커뮤니티 쪽 그리고 멤버십 쪽에도 이제 같이 동시에 올려드렸는데 셀트론 홈피 공지사항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분명 회사 측에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면책 조항을 어, 요구했다. 예, 글로벌 이제 백신 개발 회사들이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밝혔는데 그 뭐 기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그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뭐 코로나 치료제라면 이제 셀트리온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인데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서 향후에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체크해 드릴 부분은 당연히 셀트론의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어제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무슨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공지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뭔지 한번 좀 우리가 보도록 하죠. 투자자들께 드리는 말씀해서 그동안 셀트론 그룹은 투자자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CTP59 개발과 관련한 모든 진척사항을 지체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회사의 이런 방침은 CTP59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당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 대응해서 착수한 항체 치료제 CTP59 개발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TP59의 임상 2상에서 환자 투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환자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한국에서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 성공 시 CTP59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 원가에 공급한다는 기존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공급 가격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될 것이며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허가를 취득한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방침은 팬데믹이라는 범세계적 재난 상황을 회사의 이 실현에 적극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에 우선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팬데믹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당사의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또한 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회사가 이제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가 이제 주가가 큰 어떤 급등을 이루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코멘트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생산은 셀트리온이 담당하고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 제약이, 해외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뭐 시밀러하고 똑같죠?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각사가 맡고 있는 역할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저희 셀트리온 그룹 3사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각사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에 입각한 냉정하고도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주주분들에게
장기적인 내재 가치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급등했는데 결국은 타겟팅 자체가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좀 보여져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급등했는데 국내 유통이다. 근데 국내 유통은 뭐냐? 지금 원가 공급이다. 그러니까 이익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에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건이 아니다. 치료제는.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는 해외에서 이익을 내는 건데 결국은 해외에서 이익 내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이 개발 생산을 담당한 셀트리온이 보다 더 이제 높은 이제 내재 가치 어떤 증가를 보일 거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내재 가치에 입각한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너무 이제 오버페이스를 보이는 어떤 주가 급등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달라 이 얘기고요. 결국은 오버페이스가 어디서 발생하냐? 지금 셀트리온 제약에서 좀 발생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헬스케어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사실 뭐 워낙 이제 안 올랐기 때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투자자들에게는 제가 볼 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어떤 약간 냉정한 판단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오르는 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당연히 3사를 다 갖고 있는 입장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당연히 그걸 바라지만 사실 제약이 최근에 좀 오버페이스 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 제약을 일부 좀 정리해서 셀트리온 쪽으로 옮겨가는 게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 조금 비슷한 어떤 류의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죠. 셀트론의 이제 회사 측에 이런 갑작스러운 공지사항의 이제 함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룹 3사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 역할에 대한 확실한 고지를 했다고 보여져요. 국내 유통은 셀트론 제약, 해외 유통은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개발 생산은 셀트론. 그래서 결국 이제 내재 가치 증가가 어디서 발생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고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 사실 뭐 셀트리온 그룹주 처음 접하시거나 뭐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뭐 이거 뭐 다 하는 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확실하게 고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주가 급등을 이제 내재 가치에서 입각할 때 오버페이스라고 좀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내재 가치에 입각할 때 투자자들이 좀 현명한 방향으로 투자하기를 바라는 사측의 어떤 당부라고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 결국 이제 사측은 펀더멘털, 즉 실적의 방향과 보조를 맞춰서 시세가 흘러가기를 바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시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럴 때 과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뭐 램시마 같은 경우도 그랬죠. 유럽에서 이제 승인 받기 전에 악성 이제 찌라시, 뭐 루머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제넥신에 대해서도 임상 실패설 이런 것들이 루머에 막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10만 원, 11만 원 깨지고 막 10만 원 깨질 뻔한 적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이제 막 찌라시가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상황을 이제 임상, 이상, 이제 인젝션까지 다 끝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투명하게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만 믿으면 되신다. 이 얘기를 딱 박아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각종 루머나 악성 찌라시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을 뭐 우리 진성 주주분들, 오랜 주주분들은 뭐 혼란을 일으키지 않지만 사실 새로운 주주 이제 신규로 입성한 사람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흔들릴 수 있거나 혼란에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투매가 일어나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차단하겠다. 예, 그래서 공지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하는 보도 자료랑 내용만 믿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시거나 신규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회사가 하는 말만 믿으시면 됩니다. 딴 데서 어떤 얘기 나오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팩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 신박사도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 말도 그냥 풍문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도 그래도 믿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함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회사 측이 주주를 대하는 게 타 기업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마 좀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역시 역시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어제 그 수능이 끝났는데요. 사실 뭐 실시간으로 확진자 뭐 이렇게 발생되는 거 그런 거 체크하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거기서 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얘기 나오는 것들이 한 600명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자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수도권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오늘도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상간에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수능 본 학생들이 이제 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두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고요. 뭐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한 419명이 역대 최대치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고 많은 접촉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환자 발생이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좀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인 환자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들 조심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요. 조금 늦게 짚어드리네요. 그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막 사망률, 치명률이 막 제일 높아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아마 총리가 긴급하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브렉시트 해가지고 영국은 따로 떼져 있잖아요.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승인했다. 이래서 영국이 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긴급하기 때문에 영국은 그랬겠지만 그 유럽 이제 연합 자체는 지금 뭐 이렇게 성급하게 승인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고 아직까지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EU 기준에 부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뭐 백신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사와도 이제 접종까지는 한 최소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뭐 치료제밖에 없는 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치료제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 2개 회사가 승인한 거는 뭐 다른 국가에서는 뭐랄까요? 만져보지도 못하는 정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셀티론의 항체 치료제를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화이자 뭐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을 뭐 구매를 하더라도 뭐 생산 유통, 뭐 추가적인 검증,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국내 공급까지 뭐 최소 4개월 이상이 이제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면책 조항 같은 것도 고민스러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뭐 지금 그렇게 뭐 심각하거나 급박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정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거 보고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우리 항체 치료제 이렇게 빨리 나오면 이걸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커버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다음 주쯤에 이제 이 관련된 협상 관련된 뭐 공급 이제 발표를 좀 한다고 하니까요. 뭐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은데, 백신이 지금 현재 바로 뭐 게임 체인저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치료제가 보다 더 이제 보급을, 현재 상황에서는 보급을 좀 더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또 의미 있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코로나 치료제 진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음. 어제 이제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이제 가졌다고 하는데요. 문재 대통령 코로나19와 이제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 공조 등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양 정상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및 공평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뭐 백신이야 이제 뭐 우리나라 백신을 지금 뭐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없으니까 결국은 치료제 개발인데, 이것도 공평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양국이 이제 그간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것처럼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가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혁혁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통화 내용 자체가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뭐 정상 간의 대화에서 그냥 뭐 덕담으로 이제 하기에는 조금 덕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깊이 있는 어떤 대화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이제 셀트론의 어떤 치료제가 승인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좋은 어떤 효능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뭐 심각한 국가,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줄을 서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이란 이제 셀트론이라는 어떤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양사 간의 협력을 지속해서 이렇게 좋다,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누는데, 뭐 지금 시급한 상황이 뭐 프랑스가 지금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프랑스도 지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고 전시 상황 같은 상황인데, 뭐 그냥 기후 문제 얘기하려고 전화 통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거 좀 달라, 나중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아마 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보건부에서도 기사가 한 개 나온 게 있는데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제 미국 보건부에서 이제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이제 국립보건원 NIH 여기 기관에서는 조금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아직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결국은 뭐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능이 확인된 항체 치료제 쪽이 미국에서도 뭐 보편적인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NIH에서 표준치료법으로 적용 위해선 데이터가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조금 신중한 어떤 입장을 좀 취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한 보면 NIH 위원들은 항체 치료제가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과, 물량 부족이죠, 치료제의 배포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진행 위험이 가장 높은 환자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뭐야,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면서, 이거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시급한 사람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체 치료제는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뭐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금 백신에 대한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논란이고 확인이 안 됐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좀 지난 기사긴 하지만 6월 22일 날 이 권기성 셀트론 연구개발 본부장이 이제 인터뷰인데 요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셀트론 항체 치료제, 여기 이제 왜 게임 체인저가 되고 또 이제 백신에 우선해 가지고 사용될 수밖에 없는지, 안심하고, 제가 이제 뭐 임상 대상자로 등록까지 하면서 나 이거 예방 백신이라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또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셀트론이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상용화가 빠른 약물 재창출 방식 대신 중화항체를 활용한 항체 치료제를 선택한 것은 속도보다는 안정성의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그는 항체 제제는 타겟 단백질에 매우 특이하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서 부작용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포에 이제 작용돼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부작용 발생되는 게 아닌, 정상세포에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 타겟팅한 어떤 단백질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와 비교하면 부작용 면에서 매우 우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 면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그 항체 치료제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셀트론은 이거를 이미 해왔던 거였고, 또 항체 개발 역량 자체가 세계에서 인류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연구개발 노하우가 항체에 집중돼 있는 것도 셀트론이 항체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다.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 개발은 국제과제로 선정돼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셀트론은 2015년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유입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행하자 곧바로 메르스 항체 치료제 개발에 착수해서 후보 물질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래서 권 본부장은 독감과 메르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항체를 스크리닝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독자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시킨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선택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뭐 항체 치료제 안정성 높고 좋은 거 몰라요? 근데 지금 5개 기업, 글로벌 5개 기업밖에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셀트론이 3번째. 사실상 뭐 종합적으로 따지면 1위예요. 속도만 뭐 다 생략시켜가지고 미국의 2개 회사가 긴급 승인받은 거지. 그래서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는 믿을 수 있고, 이번 임상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은 뭐 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거의 뭐 성공 임박했다 보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었던 거는 주주 친화적인 어떤 회사의 성격이고, 약간 좀 냉정하게 조금 지금 현상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라 이렇게 좀 당부드린 내용이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3사에 대한 어떤 부분 설명드린 거 한번 참고해서 전략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신 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